첨단 기술로 뭔가 막 무장한 것처럼 보였던 차세대 주자, 아처 디펜스의 여러 행보들, 특히 좀 대외적으로 내세우는 거 있잖아요. 파트너십이라든가 기술 개발 수준, 이런 거에 대해서 꽤나 비판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뭐랄까,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그거랑 실제 모습 사이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해서 아처 디펜스가 구축하려는 이미지, 그리고 그 뒤에 혹시 감춰진 이야기가 있나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미국 국방 혁신 분야에서 요즘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면서 주목받는 엔두릴 있잖아요. 네네, 엔두릴. 그리고 또 데이터 분석의 완전 거물이죠, 팔란티어. 이 회사들과의 파트너십 주장이 과연 진짜 실체가 있는 건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보고요. 또 이 스타트업의 성장 전략 자체는 그럼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나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어쩌면 저희가 흔히 보는 그런 스타트업 성공 신화랑은 좀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요? 먼저 이 자료가 딱 처음부터 주목하는 부분이 바로 엔두릴과의 관계입니다. 아처가 예전에 웹사이트나 뭐 그런 데서 엔두릴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력한다 이런 걸 엄청 강조했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거의 뭐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 이런 식으로 비춰졌다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이 내용이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슬그머니 사라졌다. 이렇게 자료가 지적을 해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바로 그 점을요. 자료는 그냥 뭐 웹사이트 디자인 바꿨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파트너십의 실체가 애초에 좀 불분명했거나 아니면 최소한 알처가 홍보했던 거랑은 좀 달랐을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정황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아하. 여기서 특히 좀 재밌는 부분은요. 알처가 협력 대상으로 내세운 곳 있잖아요. 거기가 그 유명한 미국의 엔두릴 본사, 거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네. 본사가 아니라고요? 그럼 어딘데요? 자료에 따르면요. 실제로는 엔드릴 영국 지사, 거기서 진행됐던 어떤 특정 프로젝트에 좀 국한된 거 아니냐. 어쩌면 그냥 한 번 하고 끝나는 단발성 계약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요. 아, 영국 지사요? 네, 실제로 엔드릴 쪽에서 알철에 공식적으로 언급한 사례를 찾아봐도 영국에서 그 특정 합작 프로젝트 발표했을 때 딱 한 번뿐이었다. 이렇게 자료는 짚고 있어요. 와, 딱 한 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처 측에서는 계속 뭐 언론 인터뷰나 소셜미디어 같은 데서 마치 엔두릴 본사 전체랑 더 나아가서는 그 창업자 럭키 있잖아요. 네, 유명하죠. 그 사람이랑도 되게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계속 뉘앙스를 풍겼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야, 그러니까 실제로는 영국 지사의 어떤 특정 프로젝트일 수 있는데 홍보는 마치 미국 본사 전체하고 뭔가 끈끈한 전략적 관계를 맺은 것처럼 좀 부풀렸을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잔류가 이 고급을 그래서 허상에 가깝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를 좀 알 것 같네요.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아처의 신뢰도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자료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봐요. 신뢰도 문제로요. 만약에 이 파트너십의 범위나 깊이가 좀 의도적으로 과장된 거라면 당연히 투자자들이나 잠재 고객들은 아처가 내세우는 다른 뭐 기술적 주장이라든지 사업 계획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도 혹시 부풀려진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한번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네, 그런 의심이 딱 싹 트는 순간 신뢰는 그냥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특히 국방 분야처럼 신뢰가 정말 핵심 자산인 시장에서는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엔주릴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데이터 분석 분야의 거물, 팔란티어와의 협력. 이것도 아처가 엄청 내세웠던 홍보 포인트라고 하던데요. 이 부분은 자료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팔란티어와의 관계도 약간 좀 비슷한 맥락으로 분석이 돼요. 자료를 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처는 팔란티어의 기술이나 뭐 소프트웨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구매해서 쓰는 고객사에 더 가까워 보인다는 거예요. 아, 고객사요? 파트너가 아니라? 네, 뭐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던가 공동개발 이런 깊이 있는 협력 관계라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기업들이 서로 서비스 이용 계약 맺는 거랑 좀 비슷하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회사 업무용 소프트웨어 그냥 돈 내고 구독해서 쓰는 거랑 비슷한 관계인데 그렇죠, 그렇죠. 이걸 마치 막 대등한 파트너로서 같이 혁신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좀 포장했을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바로 그렇습니다. 자료는 딱 그 점을 지적하면서 아처가 팔란티어와의 협업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관계를 실제보다 훨씬 중요하고 긴밀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분석해요. 심지어 이 자료에서는 이런 행태를요.
파트너십 세탁이라는 와, 이거 상당히 강한 용어거든요. 이걸 써서 비판해요. 파트너십 세탁이요? 와. 네. 그러니까 유명 기업의 이름이나 명성을 빌려다가 자기 회사 가치나 기술력을 좀 부풀리려고 하는 시도 아니냐. 이런 아주 비판적인 시각인 거죠. 파트너십 세탁이라, 와, 표현이 정말 날카롭네요. 근데 사실 유명 기업의 후광 효과를 좀 이용하려는 전략 자체는 이해가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료는 이게 왜 그렇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걸까요? 그냥 마케팅 기법 중 하나 아닌가요? 자료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사람들 주목을 확 끌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고 분석해요. 특히 그 기술의 신뢰성 그리고 실제 성능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국방 방산 분야에서는 이런 방식이 결국엔 자기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거긴 진짜 성능이 중요하니까. 네, 실제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이미지는 언젠가는 드러나게 마련이잖아요. 그럼 그때는 그냥 단순한 실망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죠. 좀 큰 그림에서 보면 이런 방식은 결국 진정한 기술 혁신보다는 뭔가 겉모습 부풀리기에 더 집중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주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기업의 본질적인 경쟁력 여기에 대한 의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 파트너십 문제 말고도 이 자료는 아처의 자원 배분 방식, 그러니까 돈을 어디에 쓰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제기합니다. 보통 기술 스타트업이면 아시다시피 제한된 자금 가지고 막 R&D에 집중 투자해서 기술력 확보하고 시제품 만들고 실제 계약 따내고 여기에 거의 사활을 걸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이 자료는 아처가 좀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을 자료가 딱 짚는데요. 바로 마케팅 활동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료는 아처가 수천만 달러 규모의 그 미국 슈퍼볼 광고 있잖아요. 그거를 집행했다는 거. 슈퍼볼 광고요? 와. 네. 심지어 본업인 그 방산 기술 개발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LA 올림픽 파트너사 신청. 이런 활동에 나섰던 점들을 주목해요. 아니, 방산 스타트업이 슈퍼볼 광고라니? 이건 정말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죠. 일반적인 상식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죠. 저도 이 부분 보고 좀 놀랐어요. 정말 이례적인 행보인데 자료는 이런 좀 과감해 보이는 마케팅 투자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자료는 이걸 어쩌면 잠재적인 연막 작전일 수 있다. 이런 시각으로 분석을 해요. 연막 작전이요? 네. 그러니까 아직 내세울 만한 그런 실질적인 기술 개발 성과나 구체적인 계약 실적 같은 건 좀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대규모 홍보 활동이나 유명 이벤트 참여 같은 걸 통해서 일단 기업 인지도를 확 높이고 뭔가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심어주려 한다. 이런 거죠. 마치 그 내용물은 아직 준비 중인데 포장만 아주 번쩍번쩍하게 해가지고 사람들 시선을 확 끄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아, 기술력 부족을 좀 감추려는 의도일 수도 있다. 이런 상당히 날카로운 분석이군요. 네. 근데 국방 방산 분야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이런 전략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군이나 정부기관이 광고만 보고 계약을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을 자료는 핵심적으로 지적하고 있어요. 국방 방산 시장은 일반 소비재 시장하고는 완전 다르다는 거죠. 화려한 광고나 언론 노출 이런 것보다는 실제 제품의 성능 검증, 아주 엄격한 테스트 통과,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계약 이행 능력,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군은 실제 전쟁터 같은 필드에서 입증된 기술 그리고 안정성 이걸 원하지 무슨 마케팅 슬로건을 사는 게 아니니까요. 맞아요. 따라서 자료는 알처가 그 제한된 자원을 R&D다 어떤 실질적인 기술 검증 이런 데 쓰기보다는 외부 홍보에 너무 과도하게 쏟아붓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요. 이게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오히려 갉아먹는 굉장히 위험한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파트너십 과장 의혹에다가 이젠 마케팅 우선 전략까지 이런 분석들이 만약 사실이라면 투자자들 반응은 어떨까요? 아시다시피 스타트업 생명줄은 결국 투자금인데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이거 정말 치명적일 수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자료는 바로 그 점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어요. 만약에 알처가 지금 제기된 이런 의혹들을 명확하게 해소하지 못하면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는 건 시간 문제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한번 신뢰를 잃으면. 네, 한두 가지 주장에서 신뢰를 잃잖아요. 그러면 다른 긍정적인 발표나 성과들마저도 다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될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 양치기 소년 이야기처럼요. 아, 양치기 소년. 네. 그럼 이게 파급 효과가 아처라는 딱 한 기업에만 그치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료는 더 나아가서 업계 전체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파장까지도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한 기업의 이런 좀 과장된 행태나 신뢰도 문제가 확 불거지면 자칫 잘못하면 방산 분야의 다른 혁신적인 스타트업들까지 그냥 싸잡아서 불신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정부나 군 관계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 더 보수적이 된다거나 아예 스타트업하고 협력하는 것 자체를 좀 꺼리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죠. 이건 결과적으로 보면 국방 혁신 생태계 전체의 어떤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와, 진짜 열심히 혁신을 추구하는 다른 스타트업들한테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결국 이 자료가 던지는 중요한 질문은 이건 것 같습니다. 이런 행태가 과연 혁신을 표방하는 스타트업 생태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렇죠. 자료는 이 아처 사례가 자칫 잘못하면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엔드룰리나 팔란티어 같은 그런 큰 기업들하고 신생 스타트업들 간의 격차만 더 크게 벌리고 아, 스타트업 쟤네는 말뿐인 기업이야.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더 강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을 해요. 아, 말뿐임 기업이라는 낙인. 네, 신뢰를 기반으로 아주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이 국방 분야에서 이런 인식은 스타트업들한테 정말 큰 장벽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마저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기회를 얻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우려인 거죠. 아, 정말 심각한 문제네요. 그렇다면 이 분석 자료가 최종적으로 내리는 아처 디펜스의 미래, 여기에 대한 평가는 뭔가요? 좀 냉정한가요? 네, 상당히 냉정한 전망을 내놓습니다. 만약 알처가 지금처럼 실질적인 기술 성과나 검증된 기약 실적 이런 거 없이 계속 외부 홍보나 이미지 메이킹에만 집중한다면 결국엔 시장에서 외면받게 될 거다. 이런 분석이에요. 외면받는다. 네. 차세대 방산 리더 이런 기대와는 완전 다르게 실제로는 광고 스타트업이나 심지어는 허세 스타트업이라는 아주 냉혹한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거죠. 허세 스타트업이라. 야, 이거 정말 직설적인 평가인데요? 네, 방산 시장은 결국 마케팅이나 화려한 발표 이런 것만으로는 절대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다. 이 점을 강조합니다. 실제 군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성능, 아주 엄격한 국방부 테스트 통과, 그리고 실제 조달 계약으로 이어지는 그런 구체적인 결과물. 이게 없다면 투자자들은 당연히 등을 돌릴 거고 업계 내에서도 설 자리를 잃게 될 거다. 이런 예측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아주 화려하게 부풀려진 외형 뒤에 실질적인 내용물은 없는 공허한 껍데기 기업, 헐로우쉘 컴퍼니로 전락할 위험이 아주 크다. 이렇게 자료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마치 그 기초가 완전 부실한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말이죠. 공허한 껍데기 기업이라니. 와, 정말 어떤 기업도 듣고 싶지 않은 평가일 겁니다. 이 자료의 분석이 만약 현실화된다면 아처에게는 정말 심각한 위기가 될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저희가 좀 깊이 살펴본 이 자료는요. 아처 디펜스라는 스타트업을 둘러싼 여러 비판적인 시각들 그리고 그 근거들을 상당히 상세하게 제시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자료는 아처가 스스로 내세우는 그런 혁신적인 기업이라는 이미지와는 좀 다르게 실제로는 파트너십을 좀 과장하고 실질적인 기술 개발 성과보다는 외부 홍보에 더 치중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이 결국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뭘까요? 특히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서는 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활용하면 좋을까요? 네, 이 자료는요, 비단 아처 디펜스라는 어떤 특정 기업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서 우리가 어떤 기업이나 프로젝트, 특히 혁신이라는 말을 막 내세우는 그런 주체들을 평가할 때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일종의 위험 신호, 레드 슬래그들이 뭐가 있는지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께서 앞으로 다양한 정보를 접하실 때 이 신호들을 좀 참고하시면 정보의 이면을 조금 더 비판적으로 검토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몇 가지 핵심적인 신호들을 좀 정리해보자면 첫째는 역시 과장된 파트너십 주장입니다. 네, 파트너십. 발표되는 그 파트너십이 진짜 전략적인 제휴 수준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고객 관계거나 일회성 프로젝트에 불과한 건지 그 깊이와 실질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히 누구나 알만한 그런 유명 기업의 이름이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면 그 관계의 본질을 더더욱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아, 그렇죠. 이름값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둘째는 실질적인 기술 개발 성과의 부족이에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말은 하는데 이걸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시제품 공개라던가 성능 검증 데이터 아니면 공신력 있는 기관의 테스트 결과 실제 계약 수주 실적 같은 게 너무 부족하다면 좀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R&D에 실제로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고요. 네, 말뿐인 기술인지 봐야겠군요. 그렇죠. 셋째는 본업과 좀 무관해 보이는 외부 홍보에 대한 과잉 집착입니다. 기술 기업의 핵심은 뭐니 해도 기술력이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연구개발 성과를 공개하기보다는 막 대규모 광고나 이벤트 참여 같은 외부 노출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모습은 좀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자원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을 어디다 쓰는지. 네. 넷째는 자금 사용의 불투명성입니다. 특히 그 투자 유치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이 있잖아요. 그게 기술 개발이나 생산 설비 구축처럼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높이는 데 쓰이기보다는 뭔가 단기적인 인지도 상승을 위한 마케팅이나 홍보 비용으로 너무 과도하게 지출되고 있다면 그 자금 운용의 효율성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아,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다섯째는 업계 내 평판이나 관련 커뮤니티의 반응을 좀 살펴보는 겁니다. 해당 기업에 대해서 투자자 커뮤니티라던가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혹시 제기되는 의혹이나 비판적인 시각은 없는지 이런 객관적인 평가를 참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 정말 유용한 체크리스트네요. 저희 청취자분들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는 나아가서 이런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기업이 우리 이렇습니다 하고 발표하는 것만 믿을 게 아니라 실제 계약 증거 자료라든가 공인된 성능 검증 결과, 구체적인 R&D 투자 내역, 파트너십 계약의 상세 조건 같은 아주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이걸 통해서 실체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어요. 네, 맞아요. 결국 듣기 좋은 말 그 너머에 있는 입증된 사실, 이걸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특히 중요한 투자 결정이라던가 아니면 협력 관계를 고려할 때는 더더욱 철저한 실사, 영어로 due diligence라고 하죠. 그게 필수적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거창한 비전 제시 이런 거에 현혹되지 않고 객관적인 데이터하고 검증된 사실에 기반해서 판단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아처 디펜스 사례, 이게 비단 이 한 기업만의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금융, 바이오 등등 혁신을 내세우는 많은 분야에서 실체보다는 이미지를 앞세려는 유혹은 늘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죠. 특히 변화의 속도가 정말 빠른 이 기술 분야에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진짜 혁신과 그럴듯하게 잘 포장된 허상을 어떻게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네요.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흥미로운 분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